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한인 정치인 론킴 의원이 뉴욕대 세미나에서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에 도전한 배경과 의정 활동을 나누며 학생 등 젊은 층의 참여가 많은 것은 바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참여센터와 뉴욕대 민주당 학생회가 주최한 정치 세미나가 어제 뉴욕대 키멜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학생회 임원인 세뮤얼 김 학생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시안 학생이나 젊은 층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For this event, I really wanted to focus on exploring the Asian American identity, how our issues are also American issues, and how we can get more involved and get our voices out in terms of being represented and having our interests also represented in Washington. 연사로 나선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선거할 때도 더 많은 젊은 사람 나와야 되고, particularly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왜 더 많은 분들이 나와야 되냐. 제가 어떻게 정치로 들어갔고 미래의 정치 꾸미는 젊은 친구들도 어떻게 정치를 할 수 들어갈 수 있나, 그런 메시지를 주라고 오늘 NYU까지 왔습니다. 또 론김 의원은 폭스뉴스 사태와 뉴욕주 정부의 내일 세탁업종 노동법 단속 사례 등도 거론하며 자신이 뉴욕주 의회에서 아시아 커뮤니티의 불평등한 이중잣대를 내밀지 못하도록 매일 투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김 의원은 뉴욕시 감사원장과 공익옹호관 등 뉴욕시 주요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은 대선 승리를 대비해 클린턴 측근과 오바마 정부 인사들이 대거 인수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턴 정권 인수위원회의 물밑 움직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인수위원회가 주요 강요 후보자들의 명단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또 대선이 다가오면서 선거 캠프 내 정책 담당자들이 대거 인수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최근 매틀리 애슐리 전 내무장관 비서실 차장 등 다수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구성된 인수위원회는 살라자르 위원장과 함께 토머스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니라 텐던 진보센터 소장, 제니퍼 그랜홈 전 미시간 주지사 등 클린턴의 측근과 오바마 정부 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발족 이후 선거전을 진두지휘하는 캠프 인사들에 가려져 있다 클린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클린턴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협치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클린턴이 집권 후를 대비해 사전 정치 작업을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클린턴은 지난 주말부터 유세의 초점을 대선에서 민주당 선거로 확대하며 백악관은 물론 의회 권력 확보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치적 이슈인 이민개혁 법안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의 의회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게 파장이 큰 정치적 이슈인 이민개혁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클린턴 캠프 측은 내년 의회에서는 이민개혁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선거 유세에서 이민개혁법 시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100일 안에 개혁 법안을 의회로 보내 통과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소야대인 현재의 의회 구도가 대선 이후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오는 11월 8일은 대선뿐 아니라 연방의원 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민주당은 의회 장악력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위기를 맞고 있는 공화당은 지도부가 각 지역 의원 선거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NBC 방송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민개혁 법안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법안은 클린턴과 라이언 의장 그리고 내가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법안들은 내년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24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잃어버린 클린턴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더 힐이 공화당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학생 비자 신분을 오래 유지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서비스국의 인터뷰 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3순위 영주권 수속자 중 10%가량이 이민 서비스국으로부터 인터뷰 통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3순위 영주권 수속 때에 인터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난 4, 5년 인터뷰 면제가 많았었습니다. 또 종전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입국했거나 조건부 입국의 기록이 없는 미입국자인 경우 인터뷰가 잡혔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인터뷰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3순위 영주권 인터뷰를 요구받는 대상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학생 비자 신분을 오랜 기간 유지한 신청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들 중 오랫동안 어학원을 다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당국의 인가 없이 F1 비자와 I-20를 장사하는 이른바 유령 어학원들이 잇따라 발각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학교 처벌은 물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유지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편 이와 함께 3순위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보충 서류 요구도 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설명입니다. 재외국민 안전 강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위난 상황으로부터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법안으로 규정한 것인데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30의원은 재외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 상황에 처할 경우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호 체계가 정립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24일 재외 국민 보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재외 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난 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법안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제 법규와 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재외 국민 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 국민 보호위원회 설치와 일반적인 사건 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 구조 요청 때에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긴급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 보호 법안들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무려 13차례나 발의됐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재외국민 관련 법안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뉴저지 뉴워크에서 승용차가 뉴저지 트랜짓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최소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4시 33분쯤 뉴워크 마켓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1996년식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19살의 운전자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면서 뉴저지 트랜짓 34번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중상을 입었으며 뉴저지 트랜짓 버스에 타고 있던 29명의 승객 중 11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용차는 충돌로 인해 앞쪽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이번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한인 부상자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무면허였으며 자동차 등록증 미소지,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한인 합격자 수가 지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인들의 로스쿨 진학이 감소하면서 최근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7월 시험 합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한인 성씨를 기준으로 12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올해 뉴저지주에서 배출된 한인 변호사는 2월 시험 합격자 12명을 합해 모두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기간 평균 합격자 수 83명보다 4배가량 적은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한인 변호사를 배출한 2008년 122명과는 무려 5배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한인 합격자 변화 추이를 보면 2007년 118명에서 2008년 122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뒤 2009년부터는 100명 안팎을 넘어들다 2014년 74명, 2015년 71명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메리트도 급속히 줄어들면서 최근 들어 한인들의 로스쿨 진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지속돼온 한인 변호사 시장의 포화 현상도 한몫을 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 일원 공항에서 우버 행세를 하는 불법 택시 운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호객 행위로 손님을 끌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JFK 라과디아 공항에서 우버 운전사 행세를 하며 승객을 불법 픽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우버 측은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항 등에서 우버 운전사 행세로 호객 행위를 한 뒤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항만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버 측에 따르면 일부 콜택시 운전사들이 공항에서는 우버 운전사 행세를 하며 승객을 불법 픽업했습니다. 호객 행위 전담 인력이 터미널에서 우버라고 적힌 편말을 들고 사전 예약을 한 특정 승객을 기다리는 척하며 사실상은 무작위로 호객 행위를 벌인 뒤 가짜 우버 운전사에 연결시켜주는 수법입니다. 라과디아 공항부터 아스토리아까지 평균 택시 요금은 12달러에서 15달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법으로 승객을 픽업하면서 75달러의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TLC 측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판결로 불법 운행 택시 압수에 제한이 있고 단속 활동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까지 대선 캠페인을 위해 LA를 방문하면서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 45분부터 2시간 동안 우드번과 팜 사이 그리고 놀스 위티어 드라이브와 놀스 배드포드 드라이브 구간, 선셋 블러버드 양 방향이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LAPD는 내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산타모니카 방면 10번 프리웨이와 405번 프리웨이 그리고 내일 정오부터 약 1시간 동안 오션파크와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사이 사우스 센티넬라 애비뉴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운전자들이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만찬과 ABC 방송 프로그램 지미 킴멜 쇼 출연을 위해 LA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팜스프링에서 LA로 향하던 카지노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트럭과 충돌해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어제 새벽 데절트 핫스프링 인근 10번 프리웨이에서 승객 40여 명을 태우고 LA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트레일러와 충돌해 버스 운전사를 포함한 13명이 숨지고 승객 31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엄청난 충격으로 관광버스가 트레일러 트럭 뒷부분으로 들어가 버스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으며 이 때문에 버스의 앞쪽 좌석 부분에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관광버스는 USA 홀리데이사 소속으로 지난 22일 밤 LA 한인타운을 출발해 솔튼시 레더스 카지노에서 승객을 태우고 다시 LA로 돌아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사고 버스의 급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며 버스 운전자의 부조리로 인한 사고로 보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한인들의 탑승이나 피해 여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카지노행 버스가 출발하는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 선상의 한 정류장엔 이번 사고로 숨진 승객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거짓말처럼 날아오르는 자동차, 거짓말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봤던 꿈의 자동차가 현실화됐습니다. 영국 판버러에서 열린 항공 전시회. 비행기 전시회인데 자동차가 눈길을 끕니다. 커다란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이 차의 비밀은 바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하늘을 날고 싶을 때는 프로펠러를 돌리고 패러글라이더를 펼치면 됩니다. It's something which inspires the inner child in anybody. It's great on the road, it's great off-road, and it's great in the air as well. So I think that was always the concept. 땅에서는 시속 185km까지 달릴 수 있고 하늘에서는 시속 90km로 날 수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험지를 돌아보기에 안성맞춤이라 주로 레저용이나 인명 구조용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모래사장을 거칠게 질주하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자동차, 일명 매버릭입니다. 매버릭 역시 프로펠러와 대형 패러글라이더 덕분에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해 사막이나 정글 탐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It's designed to go through the bush as far as possible, and then when you come to a canopy of the jungle or a river, to be able to put up the wing and hop over it. 슬로바키아에서 개발된 에어로모빌은 가장 비행기스러운 자동차입니다. 도로를 달릴 땐 특이한 모양의 자동차 같지만 접혀있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면 비행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Didn't even know that it was yet possible actually that you can make car fly. So actually I really want to see how that works. I want to try it out for sure. 성능도 비행기와 비슷해 시속 200km 이상을 낼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700km까지 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대에 3억 원 안팎.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전성 확보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에어로모빌은 시험 비행 도중 지상 300m에서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매버릭 역시 이륙한 지 3분 만에 엔진이 꺼져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The 10 seconds of us descending, it was like a roller coaster without rails. 결국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성공 여부는 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망자에게 여전히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스튜어트 마덴과 미셸 다이미노는 사망한 아들과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에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이 없는 63명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 세탁소의 퍼크 사용 규제와 관련한 세미나가 롱아일랜드시리에서 31일 오후 3시, 스토니브룩에서 11월 1일 오후 6시에 각각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청회를 겸해 열리게 되는데 협회는 2020년까지로 제한하는 퍼크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세부 규정을 위해 열리는 것이니만큼 한인들이 많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모금활동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전상복 회장은 24일 예년보다 개인이나 단체 등의 후원이 크게 줄어 목표액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올해에도 쌀과 터키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달할 계획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간호사협회가 2016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2016-2017 학년도 졸업 예정자입니다.
학비 보조가 필요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11월 18일 총 4명의 장학생에게 각각 $1,000씩 지급됩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 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5도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리겠고 간간히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